장부 귀환 2화. 밖으로 나가자 장일 노인이 대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할배, 누군데 그러? 도련님. 이자성이 나오자 장일 노인은 싸움이라도 날까 싶어 대답도 못하고 있을 때였다. 문 밖에서 먼저 소리가 들려왔다. 확 부숴버리기 전에 문 열라고! 대화만 한다니까! 어허, 이장주! 누가 그냥 달래? 돈 준다니까! 한두 놈이 아니었다. 그 소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된 이자성은 장일 노인에게 자신이 나가면 문을 걸어 잠그라 했다. 셋만에 안 열면 이번에는 진짜 부순다! 하나, 둘, 셋! 순간 문이 열리자 허공을 걷어차며 다리가 반이나 집안으로 들어온 것을 이자성이 잡아챘다. 흑수파의 행동대장 흑웅은 누가 자신의 다리를 잡자 반사적으로 빼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자 문이 열렸는데도 무언가가 입구를 완전히 꽉 막고 있었다. 그것이 사람임을 알아차리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람이라 생각한 그것이 좁은 입구를 통해 몸을 구부렸다가 펴서 나오기까지 흑수파에서 온 4명의 왈패들은 넋놓고 볼 수밖에 없었다. 행동대장인 흑웅도 덩치로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았다. 그런데 방금 집안에서 나온 건 도가 지나쳤다. 몸으로 먹고 사는 흑도들이었다. 분명 체격이 크다고 겁을 먹지는 않는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서 큰 덩치들이 흔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아예 없지도 않았다. 헌데 이건 체격도 체격이지만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왈패들과는 달랐다. 놀란 건 그것만이 아니었다. 흑웅이 그 사내에게 한쪽 다리를 잡힌 채 꼼짝도 못하고 공중에 떠서 들려 나오고 있었다. 다리를 좀! 집안에서 완전히 문 밖으로 나온 사내가 잡고 있던 흑웅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다리를 잡고 구르며 괴성을 질렀다. 같이 온 왈패들이 흑웅을 살펴보자 무릎 밑으로 관절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보였다. 정강이가 중간에서 완전히 부러져 반으로 접혀져 있었다. 흑웅을 던진 사내가 꼿꼿이 서서 자신들을 내려다보자 왈패들은 그늘도 없는데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철탑이 서 있는 것 같았다. 신장도 컸지만 팔다리의 굵기가 여자 허리통만 했다. 주먹은 얼마나 큰지 어린아이 머리만 해서 한 번이라도 맞으면 어디가 되었든 박살이 날 것 같았다. 온몸은 얼마나 두껍고 팽팽한지 바늘로 찔러도 조금도 들어갈 것 같지 않았다. 거기다 부리부리한 눈으로 자신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 그래, 얼마를 줄 테냐? 여망 같은 사내가 말했다. 꺼걱. 왈패들이 단체로 딸꾹질이 걸렸는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 가장을 사러 왔으니 가격도 책정했을 것이 아니냐? 얼마냐? 백야. 얼떨결에 대답한 털보가 이자성에게 귀싸대기를 맞고 일장을 날아가더니 바닥을 쓸며 일장을 더 굴렀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자성이 솥뚜껑 같은 손을 펴며 왈패들에게 내밀었다. 니들이 발로 찬 우리 집 대문이 그 정도 한다. 대문값으로 은자 100냥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었다. 무슨 말도 안... 또 한 놈이 털보 옆으로 떨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몸이 성한 상복은 사지를 벌벌 떨며 이자성의 손에 주머니를 하나 올려놓았다. 대문값입니다. 은자 100냥이 든 주머니였다. 원래 이 돈의 용도는 이가장과 이가주원의 모든 것을 넘겨받기 위한 돈이었다. 대문값으로는 터무니없이 많았지만 이가장과 이가주원을 사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다. 니들 두목놈에게 가서 전해. 내가 곧 찾아갈 거라고. 네네네, 꼭 전하겠습니다.
가면서 저것들 치우고 가라. 이자성은 이장 밖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두 놈과 고통에 못 이겨 실신한 흑웅을 가리켰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이가장과 이가주원을 사들이러 간 상복이가 귀신이라도 본 듯 허옇게 놀란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흑수파 두목 독사는 얼마 전 이가장 부자를 심하게 구타한 것이 생각나 급히 물었다. 왜?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었더냐? 아니면 둘 다 죽었어?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요!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야? 이가장에서 있었던 일을 상복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다. 말을 듣던 독사가 갑자기 상복을 발로 걷어차며 말했다. 집안에서 거인이 나왔다고. 이것들이 술이 덜 깼나? 이가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 생각대로였다. 그런데 집안에서 거인이 나와 자신들을 두들겨 팼다고 말하자 독사가 믿지 않았던 것이다. 진짜입니다요! 지금 털보, 촉새, 흑웅 형님도 그놈에게 맞아서 의원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독사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헌데 다들 맞아서 누워있는데 상복이 이놈만 멀쩡한 게 이상했다. 근데 넌 왜 몸이 성하냐? 저는 말을 전하라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무슨 말? 우리를 곧 찾아올 거라고 두목에게 전하라던데요. 그 말을 들은 독사의 눈빛에 살기가 떠올랐다. 부하들이 맞은 것보다 이 말에 더 화가 났다. 감히 흑수파를 노려. 독사는 낙양 암흑가 싸움에서 밀려 죽기 일보 직전에 흑검문의 총관 조일창에게 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이곳에 정착할 수 있었다. 계룡초는 마을치고 정말 큰 덩어리였다. 낙양과 붙어있어 마을이라 하지만 작은 현이라 해도 과하지 않았다. 독사는 백검문의 눈에 띄지 않게 납작 엎드려 지내며 덩치를 키워나갔다. 백검문에 일이 생기자 독사는 머뭇거리지 않고 계룡촌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것이 조일창과의 약조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계룡촌의 명물인 이가주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이가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났다.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는 몰라도 이가장에서 나온 산으로 인해 부하들이 산송장이 되어 돌아왔다. 누군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사내가 무인인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흑도인 대부분은 삼류무사도 되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사류나 오류라 할 수 있었다. 무기를 다루고 내기를 쌓기 시작해야 그나마 삼류무사라 부른다. 흑도의 간부들이나 대부분의 낭인, 표사들이 딱 이 정도 급이었다. 상대가 어느 정도 급의 무인인지 알아야 흑수파의 명운을 걸어도 괜찮을지 가늠할 수 있었다. 삼류 정도라면 이길 수 있다. 작전만 잘 짠다면 이류도 해볼 만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내가 인류 이상이라면 흑수파는 그날로 몰살이었다. 어떻게 키워온 조직인데 확인도 없이 모험을 할 순 없었다. 상보가 흑검문에 좀 다녀와야겠다. 청색의 진기가 거대한 손바닥을 통해 이자명의 내부로 흘러들어갔다. 들어간 진기는 가닥가닥 끌어진 혈맥을 치유시키며 내상과 함께 외상까지 치유력을 올리기 시작했다. 전신을 돌며 어디 한 곳 빠진 데 없이 어루만져준 청색의 진기가 다시 이자성에게로 돌아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자명의 낯빛은 거무스름하게 죽어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붉은 혈기와 함께 활력이 돌며 한층 편안해진 얼굴이었다. 이자명의 등에서 손을 뗀 이자성은 스승의 말이 떠올랐다. 대성을 한다면 불사불괴금의 진기가 황금색을 띈다. 이것을 금황진기란다. 금황진기는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다는 선천진기와 가장 비슷한 형태이다. 금황진기는 사계를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다. 고로
만병을 다스리는 기운이다. 선아, 나처럼 의원이 되라고는 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너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너도 네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렸으면 한다. 솔직히 만초자는 괴팍한 노인네였다. 하지만 의원으로서의 마음은 어느 의원과도 다르지 않았다. 사부님, 제자가 오둔하여 아직 배규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자성은 자신이 익히고 있는 공부, 불사불계금의 힘을 느끼면서도 아쉬워했다. 아직까지도 한청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모자람 때문이었다. 허나 이것은 이자성의 생각일 뿐, 스승인 만초자가 들었다면 급하다고 호통을 쳤을 것이었다. 만초자가 만든 불사불계금은 무공이 아니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연단법이다. 불가해의 신체가 된 건 불사불계금을 연단하며 일어나는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이자성의 3단인 한청에 머물러 있었다. 무강, 홍화, 한청, 배규, 금황. 각 단마다 이름이 다른 것은 진기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이전의 진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쓸 수 있었다. 이것이 무공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불사불계금은 무공이 아니었다. 당연히 이자성에게는 아직 단전도 없고 내공도 없었다. 불사불계금의 기운이 전신에 가득 들어차 있을 뿐이었다. 내공이 자유롭게 무기나 신체를 잠시 동안 강화시킨다면 불사불계금의 기운은 영구적으로 오로지 신체만을 강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불사불계금의 기운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내공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불사불계금은 만초자가 일생을 두고 만든 공부였다. 아마 15년 만에 3단에 오른 것을 만초자가 보았다면 괴물이라고 했을 테지만 아쉽게도 1단에 접어든 제자만을 보고 생을 마감해야 했다. 제자에게 대성을 운운했지만 평생이 걸릴 공부였다. 만초자도 금왕진기를 20대에 달성할 것이라 생각하고 한 말은 아니었다. 그리고 꼭 금왕진기가 아니더라도 차이만 있을 뿐 치유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는 다름이 없었기에 한 말이었다. 아버지와 형을 한청지기로 치유한 이자성은 흑수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문제는 흑검문이다. 흑수파를 치면 분명 흑검문이 관여한다. 과연 내가 흑검문을 상대할 수 있을까? 무공을 배운 건 아니었다. 이자성이 믿는 건 그저 강하고 질긴 자신의 몸뚱이뿐이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힘이 세고 빠른 것이 전부였다. 덩치를 보고 느리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었다. 주먹질과 발길질은 벼락처럼 빨랐다. 독학으로 채수를 10년 넘게 익혀왔기 때문이었다. 백타총남, 타구법, 만초자가 던져준 무술서와 이론서였다. 혹여라도 산속에서 짐승들을 만나면 상대하라는 뜻이었다. 물론 서책의 내용 자체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방법이었다. 의원인 만초자가 직접 가르치진 못해 혼자 독학으로 체득해야 했다. 다만 이론서를 볼 때에는 인체의 급소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백타총남은 권, 장, 각을 이용한 타격법을 알려주었고, 타구법은 어디를 어떻게 때려야 하는지, 무엇으로 때리면 더 효과적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기를 사용하는 무인들을 상대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자성은 아직 무인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